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뭉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도리를 같이 만들어 볼게요. 크지 않은 사이즈로 가볍게 착용하실 수 있는 뿌띠 목도리인데요. 어렵지 않은 패턴의 반복이라서 초보자분들도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도리를 함께 뜰 재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실은 블리스라는 실입니다. 색상 번호는 344번이고요. 이 블리스 실은 캐시미어 3%, 울 12%가 함유되어 있어서 굉장히 촉감이 부드러운 실입니다. 실의 두께가 조금 얇아서 저는 2줄을 잡고 떠줄 거예요. 두보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코바늘은 7호 4mm 코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단수린 꼭 준비해 주세요. 돗바늘이랑 가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실의 끝부분을 찾는 방법은 물론 띠지를 벗기고 이 실 끝을 찾아주시면 편하지만 그렇게 뜨게 되면 목도리를 뜨는 내내 이 실타래가 대굴대굴 굴러다녀야 하니까 이 중앙에 손을 넣어서 끝을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약간 감각을 사용해서 빠져나올 텐데요. 이 실타래에서도 끝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커다란 뭉텅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도 실끝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찾는 게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만 뜨는 내내 훨씬 수월하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실끝을 찾아주셨다면 2줄을 한 번에 손에 잡고요. 이 끝에 꼬리실은 나중에 돗바늘에 끼워서 숨겨줄 수 있는 만큼 조금 여유있게 한 20cm 정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위로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주시고 이 위로 사슬뜨기를 113코 떠주겠습니다. 제가 떠주는 목도리의 총 가로 길이는 61cm 정도가 나오는데요. 제 손땀과 여러분의 손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113코를 잡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뿌띠 목도리 하나를 뜨기 위해서 게이지까지 내기는 조금 번거로우니까 일단 사슬뜨기를 약 113개 정도를 떠주시고요. 그 길이를 보고 여러분도 코수를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규칙은 홀수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 사슬을 뜰 때 사슬의 크기가 너무 작지 않도록 떠주세요. 만약에 8호 코바늘이 있으시다면 8호 코바늘로 떠주셔도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첫 번째 단을 뜰 때 이 사슬 머리에 반코가 아니라 뒤쪽 코산을 주어서 떠줄 거거든요. 근데 그 코산을 주어줄 때 너무 작은 사슬이 만들어져 버리면 코산 줍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사슬은 여유 있게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큼직큼직한 사슬을 만들어주세요. 사슬의 크기가 일정하게 떠져야 목도리 아랫부분이 깔끔하고 예쁘게 떠지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사슬을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사슬뜨기를 113코 다 떠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13코의 길이가 68cm 정도 나왔어요. 이 68cm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떠지는 거는 아니고요. 단을 더 올라가게 되면 이 전체적인 길이가 좀 더 좁아질 겁니다. 저는 61코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했잖아요. 뿌띠 목도리의 경우에는 60cm 이하로 가로 길이가 떠지게 되면 좀 짧은 감이 있어서 최소 60cm 이상을 떠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지금 68cm가 나왔다고 했죠. 여러분도 너무 코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전체 cm를 봐주세요. 여유있게 떠준 사슬을 총 68cm까지 떠줬을 때 단을 더 올라가게 되면 이 목도리의 최종 가로 길이는 약 61에서 2cm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손땀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라 참고만 해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 사슬뜨기 떠진 지금 이 길이보다 조금 더 짧은 목도리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원하는 만큼 가로 길이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최소 60cm 이상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첫 번째 단을 떠볼게요. 첫 번째 단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 위쪽에 사슬뜨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 편물을 이렇게 돌려보면 뒤쪽에 뽕뽕뽕 올라온 코산이 보여요. 이렇게 약간 등처럼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코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이 코산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앞쪽의 V 모양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요. 돌려서 뒤쪽에 있는 이 코산을 이렇게 찔러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단을 뜰 때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완성된 목도리의 아랫부분, 끝부분과 윗부분, 끝부분이 이렇게 V 모양으로 형태가 유지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 부분을 앞쪽 사슬을 건드리지 않고 뒤쪽 코산에 뜨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꼭 코산을 주어서 떠주세요. 우선 사슬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이 사슬뜨기는 기둥코예요. 이 아래쪽 V 모양을 뒤집어 볼게요. 여기 지금 사슬뜨기 해주면서 생긴 코산 말고 그 밑에 있는 코산에 바늘을 찔러 넣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실 걸고 나와서 그대로 뒤쪽 고리로 통과. 이 빼뜨기 코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이제부터 이 양쪽 코는 꼭 반드시 단수링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다음 코산, 볼록 튀어나와 있죠? 이 코산에다가는 긴뜨기를 해줍니다. 실을 걸어서 이 다음 코 코산에 바늘 찔러 넣고 걸고 나서 3개의 고리를 한 번에 통과. 이게 긴뜨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코산에다가는 또다시 빼뜨기를 해주세요. 코산에 들어가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를 할 때 이 뒤쪽에 있는 고리가 너무 바늘에 바짝 붙어있는 상태로 떠지지 않도록 빼뜨기의 사슬머리가 너무 작게 떠지지 않도록 주의해가면서 떠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음 단을 위해서 좀 여유 있게 떠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산에는 실 걸어서 긴뜨기 떠줍니다. 걸고 들어가서 걸고 나와서 3개의 고리를 한 번에 통과. 또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빼뜨기. 빼뜨기와 긴뜨기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떠주시면 돼요. 다음 코에는 긴뜨기. 그 다음 코에는 빼뜨기. 빼뜨기를 할 때 이 뒤쪽에 있는 고리가 너무 작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유 있게 빼뜨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슬의 모양이 긴뜨기를 뜬 사슬의 모양과 비슷하죠? 이렇게 떠주셔야 좋아요. 긴뜨기 사슬은 엄청 크고 빼뜨기 사슬은 엄청 작게 떠지게 되면 다음 단을 뜰 때 여러분 너무 힘들 거예요. 다음 코는 긴뜨기. 다음 코는 빼뜨기. 빼뜨기와 긴뜨기를 그냥 반복만 하면 되는 거라 전혀 어렵지 않은데 이 코를 찔러 넣을 때 코산을 주어서 떠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여기 끝부분까지 다 떠주고 오겠습니다. 빼뜨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코는 빼뜨기로 끝나야 합니다. 쭉 빼뜨기와 긴뜨기를 반복해주고 올게요. 자, 여기 끝부분입니다. 저는 2코가 남았는데요. 긴뜨기를 하나 뜨고 가장 마지막 코산에 빼뜨기를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단을 쭉 뜨게 되면 우리 맨 처음에 사슬뜨기를 113코 세웠을 때 제 기준으로 68cm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 68cm였던 사슬이 이 편물을 늘리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두고 cm를 쟀을 때 약 10cm 정도가 더 줄어들었는데요. 이 줄어든 편물은 신기하게도 단을 더 올리게 되면 다시 또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편물은 한 61cm에서 63cm 사이가 아마 나올 거예요. 여러분도 그 점을 참고해서 지금 뜨고 있는 여러분의 편물과 비교를 해주세요. 자, 이제 2번째 단을 떠줄 겁니다. 2번째 단은 전혀 어렵지 않은 게 전단에서 빼뜨기와 긴뜨기를 번갈아 가면서 해줬잖아요. 2번째 단도 마찬가지로 빼뜨기와 긴뜨기를 번갈아 가면서 해줄 건데 전단에서 빼뜨기를 해준 자리에다가는 긴뜨기를 해주고 전단에서 긴뜨기를 해준 자리에는 빼뜨기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엇갈리게 계속 단을 올라갈 거예요. 이 목도리를 뜨는 방법은 그게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2번째 단도 같이 떠볼게요. 사슬뜨기를 2개 세워주세요. 긴뜨기의 기둥사슬코는 사슬뜨기 2개입니다.
이렇게 사슬뜨기 2개를 세운 상태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하나, 두 번째 사슬 머리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이렇게 체크를 해두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단은 긴뜨기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슬뜨기 2개가 하나의 긴뜨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토데코라는 코바늘 기초 개념이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슬 2개로 기둥코를 세워줬죠. 이 2개의 사슬뜨기가 들어가 있는 코가 여기에 있는 우리 전단에서 마지막 빼뜨기를 넣어줘서 생긴 사슬, 여기 이 빼뜨기 사슬에 이 긴뜨기가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서 첫 번째로 보이는 이 코를 건너뛰고 다음 코에다가 넣어줄 건데요. 이 건너뛰는 코를 토데코라고 부릅니다. 계속 우리가 이 긴뜨기로 시작하는 단을 뜰 때마다 이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코 아니고 두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되셨어도 괜찮고요. 그냥 긴뜨기 단을 뜰 때는 이 위쪽 사슬, 단수링 꽂아놓은 사슬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사슬에다가 빼뜨기를 해준다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슬머리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는 긴뜨기를 해줍니다. 이 시작 부분만 잘 따라오셨다면 여기 이 부분을 뜰 때는 전혀 어려울 게 없을 거예요. 긴뜨기 한 코, 빼뜨기 한 코를 번갈아 가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코바늘 초보분들은 지금 내가 뭘 떠야 하는지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어 보이고 한 가닥의 고리가 달랑달랑 거리는 이 상태는 빼뜨기가 떠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코에는 긴뜨기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긴뜨기를 뜨게 되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꽉 차 보이면서 여러 가닥의 실이 있는데요. 이거는 긴뜨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다음 코에다가 빼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코의 형태가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초보분들은 이런 식으로 코를 구분해가면서 헷갈리지 마시고 한 코씩 넣어주시면 돼요. 아마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단을 몇 단 더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코가 눈에 익어서 이 모양만 봐도 뭘 떠야 하는 차례인지 구분이 가실 겁니다. 두 번째 단도 빼뜨기와 긴뜨기를 반복하면서 끝부분까지 떠줄게요. 두 번째 단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단스링을 꽂아놨기 때문에 마지막 코는 구분이 쉽게 되죠. 이 두 번째 단은 긴뜨기로 시작을 해줬기 때문에 끝부분도 긴뜨기로 끝나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홀수단은 빼뜨기로 시작해서 빼뜨기로 끝나야 하고요. 짝수단은 긴뜨기로 시작해서 긴뜨기로 끝나야 해요. 그걸 잘 생각을 해가면서 떠주셔야 됩니다. 짝수단 두 번째 단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코에 긴뜨기를 넣어주세요. 단수링이 꽂혀 있었던 위치에 바늘을 찔러 넣고 긴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다음 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주세요. 원래 빼뜨기에는 높이가 없기 때문에 기둥사슬코를 세워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 목도리를 뜰 때는 빼뜨기로 시작하는 단도 기둥사슬코 하나를 세워주고 시작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장 위쪽에 보이는 사슬머리는 방금 세워준 기둥사슬코고요. 그 밑에 있는 첫 번째 코에다가 바로 빼뜨기를 넣어줍니다. 빼뜨기는 토데코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즉 이 하나의 기둥사슬코를 빼뜨기로 대신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코에 진짜 빼뜨기를 넣어주면서 시작을 해줘야 돼요. 여기 첫 번째 코에 바로 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우리 긴뜨기 단을 시작할 때는 기둥사슬코를 하나의 긴뜨기로 쳤기 때문에 첫 번째 코를 지나쳐 버렸죠. 근데 빼뜨기를 뜰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빼뜨기를 첫 번째 코부터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단수링까지 표시를 해주고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빼뜨기 코에 단수링 표시를 해주고요. 두 번째 코에는 긴뜨기를 넣어주셔야겠죠? 그 옆에는 또다시 빼뜨기, 그 옆에는 긴뜨기,
그 옆에 빼뜨기 쭉 반복을 해서 반대쪽 단수링이 있는 곳까지 떠주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단도 끝부분까지 떠줬습니다. 홀수단의 마지막 부분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두 코가 남은 상태인데 긴뜨기를 해줘야 하는 코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앞에서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데 위쪽으로 편물을 올려보면 단수링 꽂혀있는 코 바로 앞쪽에 사슬 하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코에다가 긴뜨기 넣어주시고 바늘 찔러 넣고 긴뜨기 떠주시고 그리고 홀수단은 빼뜨기로 시작해서 빼뜨기로 끝나야 하니까 가장 마지막 부분 단수링 꽂혀 있었던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단수링이 꽂혀 있었던 그 구멍에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 위로 사슬뜨기를 2개 더 세워주고요. 또 이 두 번째 사슬에 단수링 표시를 해줄게요. 단수링을 꽂을 때는 이 V 모양의 오른쪽 반코와 뒤쪽에 있는 코산을 같이 이 고리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꽂아 놓으면 한번 갔다 왔을 때 여기 이 구멍에 그대로 바늘을 찌르면 돼서 편합니다. 단수링 표시해 주셨다면 편물을 돌려주시고요. 네 번째 짝수단은 긴뜨기로 시작을 해줘야 하는 단이죠. 우리가 방금 세워준 사슬뜨기 2개가 하나의 긴뜨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코는 이 하나의 긴뜨기가 들어가 있는 코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코가 아니라 두 번째 코, 즉 단수링 꽂혀있는 사슬 머리로만 세어봤을 때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목도리를 뜰 때는 이 짝수단 처음 시작하는 부분만 잘 이해하신다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그 다음 코는 긴뜨기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 코는 또 빼뜨기, 그 옆에는 긴뜨기.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스스로 단을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아직 헷갈리신다면 영상을 조금 앞쪽으로 돌려서 짝수단 시작하는 부분과 끝부분, 홀수단 시작하는 부분과 끝부분을 참고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총 17단까지 떠주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높이만큼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17단까지 뜨고 올게요. 자, 저는 이렇게 총 17단을 다 올려줬습니다. 이제 18번째 단을 떠줄 차례인데요. 18번째 단은 빼뜨기로 쭉 가줄 거예요. 혹시 지금 단수 세는 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무늬의 개수를 같이 한번 세볼게요. 맨 위에 있는 것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그리고 맨 아래쪽에 붙어있는 무늬까지 해서 9개의 무늬가 보여져야 돼요. 지금 무늬를 세워주는 방향은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반대편에서부터 세면 무늬의 개수가 8개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무늬의 개수 9개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18번째 단은 빼뜨기로 쭉 가주면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혹시 저보다 단을 더 높게 올려서 목도리의 폭을 더 넓게 뜨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짝수단에서 빼뜨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꼬리실이 있는 부분부터 빼뜨기를 시작해 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이 목도리의 앞면과 뒷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쪽은 목도리의 뒷면에 해당되고요. 완성된 목도리의 앞쪽면과 비교를 해보면 앞쪽면은 무늬의 개수가 중앙에 8개가 규칙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뒷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무늬가 너무 사슬뜨기 코와 붙어 있어서 예쁘지 않은데요. 앞쪽면에서 보게 되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사슬뜨기 코와 무늬가 떨어져 있어요. 이 아래쪽도 그렇고 위쪽도 마찬가지로요. 이 아래쪽과 위쪽의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반드시 짝수단에서 빼뜨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마지막 빼뜨기 단을 뜰 때도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편물을 돌려서 첫 번째 코부터 빼뜨기를 넣어주세요. 이제 계속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빼뜨기를 뜰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목도리를 여기까지 떴는데
처음 부분에 비해 지금의 손땀이 조금 더 커져서 이 목도리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빼뜨기를 뜰 때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떠주시면 이렇게 벌어졌던 모양이 11자로 예쁘게 고쳐질 거고요. 혹시 손땀을 너무 예쁘게 잘 떠서 나는 지금도 충분히 11자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빼뜨기를 뜰 때 조금 여유 있게 떠주세요. 지금 뜨던 텐션 그대로 빼뜨기를 쭉 뜨게 되면 예뻤던 11자 모양이 이렇게 쪼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빼뜨기는 아무 생각 없이 뜨다 보면 너무 작게 떠지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서 윗부분 빼뜨기를 예쁘게 떠주세요. 마찬가지로 여기 반대쪽 단수링이 꽂혀있는 곳까지 쭉 빼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고 올게요. 가장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모두 넣어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떠주고 실을 쭉 늘려서 실끝을 잘라주겠습니다. 그대로 쭉 빼주시고요. 이 실끝은 돗바늘에 끼워서 숨겨줄게요. 돗바늘에 끼워주셨다면 끝에 꼬리실을 숨겨줄 때도 여기 이쪽 면이 살짝 벌어져 있는 분들은 여기를 조금 정돈해주면서 실을 숨겨주면 좋습니다. 가장 위쪽에 튀어나와 있는 이 실들에 통과를 시켜볼게요. 여기 이 방향이 어차피 뒷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에 실을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통과를 해주시고 여기가 벌어지신 분들은 살짝 이 실을 당겨서 예쁘게 일자로 만들어주세요. 여기 각이 너무 사라지지 않도록 당겨주시고 여긴 뒷면이니까 앞에서 봤을 때 예쁜지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 끝에서 매듭을 한번 지어줄게요. 가장 가까운 한 땀에 들어가서 실을 통과시키고 고리 안으로 통과시켜서 매듭 쭉 당기면 매듭이 됩니다. 그리고 이 꼬리실은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너무 큰 구멍에 숨기면 다시 풀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은 구멍에 돗바늘을 살살 통과시켜가면서 숨겨주세요. 여기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약간 벌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대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끝부분 두 곳을 모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다면 무늬가 들어갈 때 양쪽에 일정한 틈이 있고요. 8개의 무늬가 고르게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앞쪽입니다. 여기 뒷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무늬가 너무 사슬에 붙어 있어서 규칙성이 상대적으로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뒷면으로 설정을 해준 거고요. 이 고르게 떠진 부분을 앞쪽으로 설정을 해줄 거예요. 앞면을 위쪽으로 향하게 목도리를 맨다고 가정했을 때 화면상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덮어줄 건데요. 이 반대가 좋으신 분들은 반대로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위쪽을 덮는다고 했을 때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끝선에 맞춰서 뒤쪽 고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쪽이 이 고리를 통과해서 목도리를 멜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올라오는 끝선에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실 2줄을 가지고 와주시고 바늘이 들어가야 하는 위치는 여기 이 무늬들인데요. 너무 위쪽에 바늘이 바로 들어가 버리면 겉에서 티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위쪽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무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무늬 보이죠? 이렇게 여기 한 가닥씩에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부분부터 바늘 넣어주고 실 2줄 잡고 끌어옵니다. 뒤에 실 두고 바늘 통과해서 실 끌어와 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하나 더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무늬에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실을 가지고 와서 짧은뜨기. 그리고 또다시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무늬로 가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뜨기를 해주고요. 다음 무늬로 가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간격이 좀 있기 때문에 사슬뜨기를 중간중간 넣어주는 거예요. 무늬에는 짧은뜨기, 건너올 때 사슬뜨기. 짧은뜨기, 사슬뜨기, 짧은뜨기, 사슬뜨기.
짧은뜨기, 사슬뜨기 하고 가장 마지막 무늬에다가도 짧은뜨기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주고요. 편물을 뒤집어 줄게요. 그리고 이 다음 단은 짧은뜨기로 쭉 가줄 건데요. 여기 구멍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커다랗게 구멍 보이죠? 여기 구멍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를 하나 떠줍니다. 여기 시작 사슬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수링 표시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구멍이 아니라 짧은뜨기를 했던 곳이에요. 여기다가는 사슬을 잘 찾아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는 구멍에 짧은뜨기, 그리고 그 옆에는 사슬에 짧은뜨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멍에 짧은뜨기, 그 다음에는 사슬, 그 다음에는 구멍. 여기 시작할 때도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 구멍까지 짧은뜨기를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마지막 구멍에도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단수링 꽂아놓은 코부터 지금 마지막 짧은뜨기 넣은 코까지 총 15코가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넷, 15코 만들어졌죠? 이렇게 시작을 해준 거고요. 이제 이 위로는 한길긴뜨기로 빠르게 떠줄 겁니다. 근데 처음 한길긴뜨기를 시작할 때 코수를 양쪽에서 줄여버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보고 따라해주세요. 사슬뜨기를 하나, 2개만 세워줍니다. 한길긴뜨기의 기둥사슬코는 원래 3개인데 우리가 끝부분에서 코를 줄여줄 거라 2개만 떠준 거고요. 편물을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4번째 코에 사슬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4번째 이렇게 앞쪽에서 봤을 때는 처음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 이 코 말고 그 옆에 있는 2번째 코 여기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여기 이 사슬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자, 그리고 방금 떠준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단수링 표시를 해줄게요. 자, 이게 코를 줄여준 방법입니다. 이렇게 단수링 표시를 해준 게 첫 번째 코가 되는 겁니다. 2코를 하나로 만들어준 거예요. 코 줄임을 시작하면서 해준 거고요. 그 옆에 코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넣어서 여기 끝에 2코도 하나로 줄여줄 거예요. 일단 2코를 남겨두고 여기 전코까지 이렇게 쭉 한길긴뜨기를 떠주고 올게요.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단수링을 꽂아놓은 마지막 코랑 그 전코 2코를 남겨두고 있고요. 이 2코를 처음에 해줬던 것처럼 하나의 코로 만들어줄 거예요. 잘 보세요. 실을 걸고 다음 코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실을 걸고 나서 3개 걸려있을 때 앞에 거 2개만 빼주고 여기에서 그대로 실을 한 번 더 걸고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에 들어가 주세요. 여기 지금 고리 2개 남겨져 있는 이 상태에서 이걸 미완성 한길긴뜨기라고 하거든요. 이 미완성 한길긴뜨기 상태에서 그대로 실 걸고 마지막 코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실을 걸고 나서 앞에 거 2개 고리를 실 걸어서 빼주세요. 자, 그러면 3개의 고리가 남게 되는데 이 3개의 고리를 한 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를 또 떠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한 번만 저랑 같이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고 또 들어가는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이해 안 되셨어도 똑같이 따라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위로 사슬뜨기를 3개 세워주세요. 그리고 3번째 사슬에다가 단수링 표시를 할게요. 이 기둥코도 하나의 한길긴뜨기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편물을 돌려줄게요. 단수링을 꽂아놓은 코로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째 코에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앞쪽에서 보면 첫 번째 코로 보이는 거 말고 그 옆에 2번째 코에 넣어주시면 돼요. 실 걸어서 여기 말고 여기 위에서 사슬로 셌을 때 5번째 코 여기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그 옆에 코에도 한길긴뜨기 여기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를 다 떠주시면 돼요. 쭉 뜨고 올게요. 자, 여기 단수링 꽂혀있는 마지막 코에다가도
한길 긴뜨기를 넣어주시고 사슬뜨기를 3개 세워줍니다. 그리고 3번째 사슬에 단수링을 옮겨서 달아주고요. 편물을 또다시 뒤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반대편 시작했던 것처럼 단수링 꽂아져 있는 코로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째 사슬에 여기 앞에서 봤을 때는 처음 보이는 사슬 말고 2번째 한길 긴뜨기를 넣어서 시작해주세요. 그리고 또 여기 단수링 꽂혀있는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한길 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어렵지 않죠? 반복이에요. 지그재그로 한길 긴뜨기 단을 쭉쭉 올려주시면 돼요. 이 한길 긴뜨기 단을 총 하나, 둘, 셋, 넷, 5, 6, 7단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방법을 참고해서 한길 긴뜨기 단을 7단 올려주세요. 지금 우리 한길 긴뜨기 단만 3번째 뜨고 있는 겁니다. 줄여준 단도 하나의 한길 긴뜨기 단으로 쳐야 돼요. 한길 긴뜨기를 시작했던 단부터 총 7단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5, 6, 7번째 단의 가장 마지막 코도 한길 긴뜨기로 넣어주시고 사슬뜨기를 하나 떠준 후에 실을 쭉 늘려서 조금 여유 있게 잘라주세요. 우리가 만들어준 면을 뒤쪽에 자연스럽게 붙여서 끝부분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꿰매주시면 됩니다. 실을 쭉 통과하고 앞에서는 티가 나지 않게 조금만 이동을 해서 뒤로 다시 들어와 주세요. 양쪽 끝에서는 2번,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줄게요. 그리고 안쪽에서 다음 땀으로 넘어가서 밖으로 또 빼주시고 밖에서는 티가 나지 않도록 조금만 이동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같은 라인을 따라서 쭉 꿰매주시면 됩니다. 여기 끝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2번 정도 같은 구간을 왔다 갔다 해줄게요. 이렇게 안쪽에서 마무리 해주시고 가장 가까운 한 땀을 떠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꼬리실은 잘 숨겨주시면 돼요. 목도리 완성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벨 다는 방법은 제가 새로 영상을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 참고하셔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